안녕하세요. EY인디아 한국 데스크의 권용우입니다. 인도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파이낸스 빌을 함께 발표합니다. 빌이 를 통과하면 파이낸스 액트가 되며 이 파이낸스 액트는 세법을 개정하는 법으로 각각의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파이낸스 액트를 통해 한꺼번에 개정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세법 개정안 중 인도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개정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이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업권은 다른 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할 때 장부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이나 고객과의 관계 등 무형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IFRS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는데 이러한 시각이 세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PF나 ESI와 같은 사회복지기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송금 불산입 처리되게 됩니다. 또한 TP 2차 조정 혹은 APA로 인해 장부상 이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최저대체세액이 증가한다면 납세자는 최저대체세액을 재계산하고 증가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저대체세액이란 세무상 손실이 나더라도 회계상 이익이 발생한다면 15%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이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 신탁, 인프라 투자 신탁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금의 원천 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양도의 정의가 개정되었습니다. 사업 양도의 범위에 사업 교환까지 포함되어 사업의 매각, 자산의 포기, 교환 등 어떠한 형태의 사업 양도도 사업 양도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2019년 예산안에서 발표되었던 특정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받는 증권 수익에 대해 그동안 조세조약상 세율이 인정되지 않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세조약상 세율을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연 50렉 루피 이상의 재화의 구매에 원천징수세가 0.1% 부과되게 됩니다. 단 구매자의 연 매출액이 10크로 루피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정적자 증가로 인한 세원 조달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고율의 징벌적 원천징수세율이 도입되었습니다. 미신고자란 연간 5만 루피 이상의 원천징수세가 있으나 지난 2년간 법인세, 소득세 연차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미신고자의 경우 원래 법적 원천징수세율의 2배 혹은 5% 중 높은 세율이 원천징수에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세무감사 대상 기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세무감사란 법인세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 회계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 거래액이 전체 거래액의 5%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세무감사 적용 대상 요건이 기존 매출 5%에서 10%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해석 질의, 어드밴스 룰링을 처리하는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사전 해석 질의 기관의 경우 책임자 공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어 이를 사전 해석 질의위원회가 4월 1일부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법원 1심 ITET이 비대면화되어 화상회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어 시간 절약이 기대됩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조세 불복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분쟁 해결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신고서상 소득이 50렉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 세액이 10렉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유사한 기관인 세틀먼트 커미션을 2월 1일부터 대체하게 됩니다. 지연신고 및 수정신고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중 9개월 이내 혹은 세무조사 종료 중 이른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다음에 나올 세무조사 기간 변경과 연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국과 달리 매 회계연도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기존의 정기 세무조사 기한이 회계기간 종료 후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재조사에 제한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세무조사가 종결된 회계연도에 대해 재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재조사 규정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통상 7년 이내, 심각한 탈세 정황이 있을 경우 11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경우를 7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심각한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도 50렉 이상의 소득 누락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조사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자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등부담금 관련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경우 사업장이 없이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빈번해졌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 회피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국제 조세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OECD는 BEP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보고서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방법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구글 등 영향받는 기업이 많은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균등부담금은 인도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입니다. 부담금인 이유는 세금, 텍스라고 명명할 경우 조세 조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부담금, 레비의 형태로 명명을 하고 세법을 개정하는 법의 형태인 파이낸스 액트에 해당 부담금을 입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마찬가지이나 세금이 아니며 세법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세법을 개정하는 법에 기재하여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습니다. 2016년 파이낸스 액트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인도 내에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6%를 균등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매출의 2%를 균등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룹사의 구매 시스템 혹은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통한 재화 구입의 경우 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재화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의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판매 요청의 수락, 구매 요청의 생성 및 발송, 구매 요청의 수락, 대가 지급,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업자가 직접 재화를 보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균등부담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일반 제조기업에게도 부담금 징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저희 EY는 향후 방향성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세 개정안입니다. 2019년 발표된 국민주택 구매자금용 대출 이자 비용 소득공제를 한 해 더 연장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국민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1년 연장되어 2022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또한 75세 이상인 사람 중 연금소득, 이자소득만을 보유한 사람의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은퇴 후 인도로 돌아온 비거주자 인도인 NRI가 해외의 퇴직금,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하였습니다. 이미 연금 납입을 할 때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되었는데 연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면 소득과 세금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규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은 간접세 개정안입니다. 인도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동일한 관청인 CBIC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GST 개정안입니다. 인도 GST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출자가 신고를 완료하여 GSTR2A에 집계된 매입세액의 110%까지 당월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105%로 축소하였습니다. 거래업체의 신고 여부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경제구역으로부터의 매출에 적용되는 영세율에 대한 제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조세 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 어필리에이트 어서리티 접수 시 세액의 25%에 해당되는 보증금 부과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농업인프라 개발 특별세가 도입되었습니다. 특정 농산품, 음료, 주류 등을 수입할 때 기본관세 외에 추가로 특별세를 부과하게 되며 또한 동일한 특별세가 휘발유의 리터당 2.5루피, 경유의 리터당 4루피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농민 시위 발생 등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특별세 도입으로 보입니다. 관세조사 기간에 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통지서상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커미셔너의 승인 하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관세조사 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관세청은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를 현황 파악을 위해 질의 절차에 나선 날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경제구역이나 100% 수출을 목적으로 한 수입에는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관세가 일시적으로 철회된 경우 해당 철회의 적용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5년 단위의 연장만 가능했습니다. 관세에 붙는 소셜 웰페어 서차지는 품목 구분 없이 관세의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율 변경이 있습니다. 모바일 폰용 PCBA 기판, 카메라 모듈, 커넥터가 그동안 무관세였으나 2.5%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모바일 충전기의 원재료 및 부품이 그동안 무관세였으나 10%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팩의 원재료 및 부품이 무관세였으나 2.5%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과 섬유용 화학물질의 관세율 인하가 있으며 철강 스크랩 및 일부 철강 제품 관세율 인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의 변경은 메이크 인 인디아와 같은 인도 정부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인도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의 관세율은 올리고 국외 수입이 필요한 품목은 관세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